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요.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후보의 캠프로 들어가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대선 출마를 하신다고 하셨다가 하루 만에 일단 포기를 하시고 거취를 고심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행보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한테는 뭐 누가 누구를 맡는다고 해서 전혀 기대가 이제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뭘 한다고 해도 솔직히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1차 경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을 특별히 지지한다 그런 말도 안 했지만 1차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이 컷오프 된 거를 보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구를 지지할 그런 상황보다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 일거의 척결, 그리고 선거에 대한 거 바로잡는 거, 그것을 지지합니다. 100% 그거를 지지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우파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신 발언을 하자면 그걸 외치지 않고는 진짜 우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도 많은 유튜버들도 있고 많은 스피커들이 있지만 너무 그런 의견에 휩싸이기보다는 자의적인 생각을 할 때라고 봅니다. 이 심지가 굳어야 되는데 신념이라고 하죠.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가 나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유는 이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포기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면 가는 겁니다. 애초에 쉬운 싸움도 아니었고요. 쉬운 싸움이었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엄이라는 카드까지 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추운 겨울날 이렇게 버티면서 그렇게 힘들게 투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길 때까지 갈 거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희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길 때까지 어쨌든 간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걸린 문제인데. 행진할 때 뭐 아무리 수많은 NPC들이 있어도 귀 막고 지나가면서 시끄럽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그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더 단단한 그런 우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좀 지치는 시기이기도 해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가 뭐래도 그래도 저는 우파의 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의 사상이나 신념을 한번 보세요. 좌파들의. 여러분 그게 동의가 됩니까? 저는 진짜 단 하나도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런 분들 너무 비난하시기보다는 이 우파의 정신으로 지금은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국가 총부채와 가계부채의 비율을 처음으로 하락시킨 저는 엄청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게 3년입니다, 심지어.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부채 늘려서 돈 뿌리게 하지 않고 알뜰하게 나라 살림에 힘쓰면서 재정 효율화를 단행한 엄청난 대통령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선심성 공약, 그런 거에 넘어가서 또 추경하고 빚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아작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큰일 납니다. 제발 잘 생각해서 정치 무관심층들이 지금이라도 느끼는 게 조금이나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이어서 이번엔 우리 대한민국까지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를 쓴 제품으로 미국에 수출을 할 시에는 제재를 하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그야말로 이제는 히토류 갑질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많은 산업이 있지만요. 미국 군수업체에 이 히토류를 쓴 제품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면 제재를 하겠다라고 한국에 경고성으로 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정부 측에서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23일 설비 업계에 따르면요. 전력성 설비 제조사인 A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중국산 중히토류가 들어간 전력 설비 등을 미국 방산업체와 미군 등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증을 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라. 이렇게 말했대요. 아주 경고하는 문구를 담아서 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직접.
이걸요, A사만 받은 게 아니고요. 각종 언론에 의하면 전력설비 제조사 다른 곳도 똑같은 공문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그 나라 정부의 압박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재에 대해서 제재를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명시가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렇게 우회 수출한 것을 적발 시에는 중위토류를 더 이상은 팔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전력설비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나 전기 자동차 그리고 항공 우주, 의료 장비 뭐 이런 산업들에서 굉장히 히토류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히토류를 수입해서 쓰는 다른 업종 기업도 대부분 같은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기업 차원에서 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다 공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지난 4일 중국 상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뵴 등 7종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단행을 했었는데요. 중국 상무부에서요. 그때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 수출 단행이 됐습니다. 제한이. 특히나 그때 미국의 방산기업 27곳에는 중히토류를 이중용도 물품으로 지정을 했어요. 군수용, 민간용 다 쓸 수 있는 물품으로 지정을 해버린 건데 쉽게 말하면 군수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업체 쪽에도 아예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만들 때 이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도 많이 쓰이고 뭐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이 히토류가.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뭐 끝이 없습니다. 고성능 산업재에 굉장히 필수적인 재료가 바로 이 히토류입니다. 그동안 이런 수출 통제가 있기는 했었는데 주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국가들에게만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까지 이런 제재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중국도 제3국에 대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회 수출 통제를 하려고 한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마당에 여기까지 와서 이제 뭐 중립 외교다, 줄타기를 해야 된다, 그래도 경제는 중국이다, 안보는 미국이지만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말 하는 게요, 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공문까지 보냈다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반중 친미가 답입니다. 그동안 자기네들이 우회 수출해가지고 덤핑해가지고 미국에 우회 수출하고 택가리하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베트남에서도 택가리 하다가 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매트리스 택가리 하다가 걸려서 관세 더 때려 맞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지네들이 했던 거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와서 미국에 히토류 광물 쓴 거를 수출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기업에까지 공문을 보낸다고요? 이건 사실 우회 수출도 아니죠. 광물을 그냥 수입해서 한 재료로서 그것을 수입해서 우리가 만든 거지 이게 우회 수출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우회 수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히토류 공급이 끊겨버리면요, 제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게 바로 우리나라 산업이긴 해요. 이거를 진작에 바로 잡았어야 됐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진작에 이런 광물 협정이나 이런 걸 맺었어야 됐는데 우리나라가 작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카자흐스탄과 그런 히토류 관련한, 히토류가 당시엔 발견되진 않았지만 광물 협정 비슷한 걸 맺고 왔어요. 그런 식으로 쭉쭉 이어나갔어야 됐는데 지금은 제동이 걸린 상황이란 말이죠. 정부가 일을 잘하게 계속 도와줬어야 됐는데 항상 발목을 잡던 그런 세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인 LS 에코에너지는 현재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바로 경영지원 부문장 등으로 구성된 히토류 사업 추진을 위한 팀을 가동 중이고요.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이미 현지 조달 약속을 받아놨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히토류가 납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국산 히토류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 최대 히토류 기업 에너지 퓨얼스와 전략적 업무 협약,
그러니까 MOU를 이미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기업들은 뭐 어떻게든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쳐도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굉장히 하청에 많고, 그런 산업 구조상 그런 기업들은 사실 엄청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미국, 호주, 베트남, 그리고 최근에 크게 발견된 카자흐스탄 등이랑 협약을 빨리 맺어가지고 좀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매우 있어 보입니다. 한국의 히토류 중국 의존도가요, 50%가 넘어요. 50%. 어마어마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70%가 넘어요. 대체 물질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미국 기업의 문화가 있대요.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그런 그 미국 기업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수입을 해서 그걸 다 쓰고 또 새롭게 수입해서,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재고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비상이 걸린 건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미중 경쟁의 2라운드의 막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도 생산을 하기는 합니다. 히토류를 생산을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계속 운영 중인 히토류 광산이 있어요. 이곳에도 근데 중히토류 분리 시설은 없는 게 미국의 지금 현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캐낸 시설을 다시 중국에 보내가지고 다시 가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미국입니다. 사실 미국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히토류 최대 생산국이었는데요. 중국이 규모와 비용 측면에서 이제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중국에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중국 걸 수입해서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사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 미국의 히토류 기업이 많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손 놓고 있을 트럼프도 아니고요.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내 해저 자원뿐만 아니라 기존 광물 채굴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에 카자흐스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히토류 광산이 발견된 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연히 기존에 설비를 짓는 것도 필요하고 시간이 들어가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참에 미국도 이 히토류 문제를 잘 해결하면 더 이상 그 나라가 중국이 광물 수출 제한 가지고 압박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작이고요. 지금 거의 단순히 무역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의 엄청난 대결이 더 크게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지금 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동맹이 어딘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때부터 이어진 이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민주당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그런 애들이라고 치고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똑같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없었다면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이 관세 때려맞고 빌빌 기다가 더 빨리 망했을 거예요. 끓는 물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물 온도 높여서 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행진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지금 건국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나라에 정말 중요한 시기고 앞으로 긴장은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24일 밤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죠. 거기 대표부와 만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미국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나 액화천연가스, LNG죠. 그런 개발 사업 참여 등을 카드로 해가지고 관세 인하나 유예 요청을 계속 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내일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로 결론은 안 날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일본처럼 트럼프가 직접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거고요. 단순히 최상목, 안덕근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지금 뭐 2+2 회담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두 사람만 가는 건 아니에요. 무려 8개 부처에서 60여 명의 규모의 출장단입니다. 출장단. 이게 예전에 한미 FTA 협상할 때 그 이래로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공동 수석 대표가 최상목하고 안덕근인 겁니다. 절반은 기재부 소속이 출발을 하고요. 30명 정도가. 그리고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복지부 등 고루고루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부가 직접 여기 관료들을 차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좀 특징적인 점은요. 방위비와 관련한 담당자는 빠졌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예 없고요. 이게 한국은 이 문제를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니겠고 일부러 안 뽑은 것 같아요. 일단 충분히 준비 중이긴 한 것 같으나 이번 협상은 안 그래도 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는, 안 그래도 힘든 이 한국 경제가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얼른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나오면 관세 내려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뒤에서는 강경하게 하고, 언론에서는 약간은 유하게 나오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양국에 일단 피해가 있고, 뭐 히토류도 히토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관세를 매기기 전부터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휘청휘청했어요. 일각에서는 공무원 돈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중국 정부 쪽에서 이 권력 구조 재편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세의 영향으로 여기도 파가 많이 갈린 것 같아요. 진작에 그렇게 뭐 이렇게 단합되는 분위기는 아니긴 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 지금 상황이.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당연히 미국 그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물가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모르지 않고요. 분명히 관세 올리기 전에 초반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미국의 재정 자립도나 여러 가지 부채 탕감이나 이런 거를 더불어서 경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가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바뀌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도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낮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지만 이건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른 건 사실이에요. 미국의 언론이 대부분 좀 좌경화가 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론조사도 못 믿는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마무리로 제가 어제는 울산에서 행진을 했었고요. 윤어게인 행진을 했고 오늘은 창원에서 윤어게인 행진을 했습니다. 어제죠. 그제 울산이고요. 어제 창원입니다. 요즘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서 여러분 아무튼 제 바람은 서울은 당연합니다. 서울은 당연히 많이 모이는 게 맞고 이게 단순히 뭐 숫자 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 행진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그 정치 무관심층 솔직히 보면 답답하고 이제는 화까지 날 지경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나 전국에서 이렇게 윤어게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요.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저는 그게 우파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과 선거에 대한 거 바로잡지 않으면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이재명이 나오고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서 만약에 확률이 적지만 이재명을 이겼어요. 그래서 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도 탄핵된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이 심지가 굳지 않으면요. 이 우파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풍전등화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나라는 이건 뭐 경선을 하든 대선을 하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구심점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김종현 장관님의 편지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지치기도 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전국에서 이 윤핵의 무브먼트 일어난다면 무조건 제가 힘이 닿는 한 지원하고 또 홍보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멤버십이나 이런 거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브 생태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나마 도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탄압이 심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만지기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렵나 봐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운영하고 라이브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